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 붕당사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내뿜고 있는 그 사람, 보수주의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꼰대의 대가, 바로 우암 송시열을 중심으로 해서 병자호란 이후 붕당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조 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고 여러 가지 사회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정치인들 가운데 특히 서인 쪽에서 오랑캐 청나라에게 조공하는 국가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며 관직에서 사퇴하거나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서인 내부에서도 현실 정치를 거부하는 쪽과 조정의 끝까지 남는 쪽으로 갈리는데요. 주로 청나라의 적대적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낙향을 했고, 청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자며 덕분에 권세를 누리던 친청파 서인들이 조정에 남았습니다. 조정에서 물러난 이들은 학문에 몰두하며 크나큰 전쟁으로 사회가 어수선할 때 성리학의 근간을 더더욱 지켜야 한다며 정계에서 물러난 서인들 사이에서 예학이라고 사회의 예의 범절을 첨구하고 유교의 윤리 기강을 확립하는 학문이 크게 유행합니다. 임진왜란 때부터 사회가 급변하니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유교의 구후 질서를 회복시키는 예학이 바로 서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찌감치 느끼고 있었기에 예학의 확산이 삽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학을 집대성한 학자는 김장생이었는데요. 김장생의 제자들 중에서 김장생의 예학을 그대로 계승한 수제자들이 바로 송시열과 송준길이었습니다. 인조사후 효종이 17대 왕으로 즉위했을 때도 이 둘은 벼슬을 한사코 거절하며 고향에서 예학을 숭상하고 제자들을 키우는 데 육성하는데요. 비록 송시열과 송준길은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의 사상을 계승한 그들의 제자들은 벼슬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학의 필요성을 느끼던 사람들이 많았고 또 예학을 배우려던 사람들도 많았던 만큼 송시열과 송준길을 따르던 서인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점점 조정의 실무직에 송시열과 송준길의 제자들이 득세해가죠. 이들은 기존 조정에 있던 김자점을 포함한 친청파 서인들을 전부 탄핵시켰습니다. 이로써 효종 정권에서 조선의 조정은 송시열과 송준길의 추종자들이 전부 장악했는데 지금 송시열과 송준길은 벼슬에 없으면서도 조정의 실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조정에 나가있는 제자들을 손과 발로 활용하며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제야의 거물들을 살림이라고 불렀고, 이 살림을 모시던 서인의 실무진들을 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비서실과 감찰기관까지 죄다 이 산당들로 가득했죠. 효종은 송시열과 송준길이 벼슬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자기가 인조의 장남이 아닌 차남이라 예학에 따른 올바른 국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건가 하고 생각했으나 그 둘과 싸워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한 효종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두 사람을 포섭하기로 합니다. 송준길과 송시열을 거듭 설득한 결과 효종 9년 만에 두 사람은 중앙으로 올라왔고, 효종은 두 사람에게 북벌론의 아이콘으로 삼으며 조선 조정의 전권을 부여합니다. 송시열도 강력한 반청을 주장했기에 효종의 북벌론에 동조해 주었죠. 송시열과 송준길 모두 정치적 실세이면서 이중 송시열은 특히 예학면에서 학문적으로 서인들의 대스승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세간에서 송시열을 공자, 맹자와 비견된다며 송자라고 부르기도 했죠. (1659년) 효종이 죽고 그의 아들 현종이 18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선대 왕이 죽으면 일정 기간 조정의 대신들과 왕실 사람들은 상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자의대비라고 현종의 할머니이자 효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니고 효종에게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계모였죠. 그래도 자의대비는 효종의 어머니 뻘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뻘 되는 자의대비는 아들 뻘이 죽었을 때 이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느냐를 두고 신하들 의견이 갈립니다. 유학에서는 상복을 입어야 하는 기간이 죽은 사람이 적장자냐 아니냐를 두고 달라진다고 합니다. 죽은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죠. 형 소현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형 소현세자가 일찍 죽었으니 효종을 장남으로 봐도 무방하죠. 효종이 장남이냐 아니냐를 두고 신하들 의견이 갈립니다. 이때 남인의 윤슈는 효종은 장남이라고 봐야 하므로 자의대비가 상복을 3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이 다소 커지면 나쁘게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한 당시의 국무총리는 예학의 대가 송시열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의견을 물어보는데, 철저한 예학의 원리 원칙만을 따지던 송시열은 효종을 장남으로 볼 수 없다며 자의대비가 상복을 1년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국무총리는 효종이 장남이냐 아니냐 논쟁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송시열에게 좋게 마무리하자며 자의대비가 상복을 1년을 입게 의견을 모을 테니 그 논거가 효종의 장남 여부가 아닌
그냥 관례대로 하자는 것이었고 송시열과 왕현종 모두 동의해 자이대비는 상복을 1년만 입기로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이제 슬슬 상복을 벗어도 되는 시점이 왔을 때 느닷없이 남인 계열의 허목이 장문의 상소를 올려 상복을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논쟁의 재점화를 해버린 겁니다. 허목의 근거가 굉장히 논리적이라 송시열을 따르는 서인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남인의 주장에 동조하기까지도 했는데 이걸 송시열이 철저한 예학에 근거한 상소를 다시 올려 허목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설파했고 송시열의 글이 훨씬 논리적이고 송시열의 정치적 입지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허목의 주장은 폐기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나 싶더니 남인 계열에 임하된 윤선도가 그냥 가만히 어부사시사나 쓰고 있을 망정이지 이 자이대비가 상복을 3년 입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상소를 또 올립니다. 그런데 이 상소의 내용이 3년을 입어야 한다는 유교적 근거는 빈약하고 그냥 송시열을 왕실을 능멸하는 놈이라면 일방적으로 디스하는 내용이 상당수였죠. 서인들은 윤선도를 벌할 것을 주장했고 서인의 기득권과 송시열의 정치 사회적 입지가 곤란했던 현종은 서인들의 등살에 떠밀려 윤선도에게 가장 강도 높은 단계의 유배령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몇 년간이나 자이대비의 상복 기간도 끝났는데도 남인계열 혹은 남인들의 지역적 기반이 되는 영남의 유생들이 윤선도가 옳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현종 제위 7년에 이젠 짜증이 난 현종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며 사단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은 1차 예속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 1차 예속 논쟁에서 알 수 있듯 송시열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절대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결해야 할 사회적 패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와중에 상복을 얼마나 입을 것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할 만큼 송시열이 있는 한 이 예학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의 성리학이라고 하면 지나친 위계서열 강조, 충과 효라는 이념 절대화, 과도한 가부장적인 문화를 떠올리시죠. 조선의 역사 전체가 성리학을 숭상하는 국가였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성리학의 모습은 조선 후기 때 생겨났으며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우리 유교 고유의 꼰대 문화가 조선 후기 때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사회가 급변하고 기존의 체제가 계속 해체되고 있으니 지도층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가치와 체제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역으로 극단화되던 경향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송시열부터였죠. 1차 예속 논쟁은 현종이 사실상 서인의 편을 들어준 것인데 이게 현종의 정치 이념이 서인 쪽이었다기보다는 서인들의 등살에 어쩔 수 없던 행보였고 무엇보다 송시열은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종은 아버지 효종과는 달리 살림 송시열과 송중길 그리고 그 추종자들인 산당들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현종은 제위 중반기부턴 남인의 인재들을 중용하고 송시열에 대한 비판이 치솟을 때 현종은 송시열을 점점 보호해주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송시열은 관직을 사퇴하고 낙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살림의 정점에 있던 송시열이 관직을 사퇴해도 여전히 고향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은 상당했습니다. 그럴수록 현종은 남인 쪽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편애했고요. 그러다 사건이 또 하나 터지는데 현종 15년이었던 1674년 현종의 어머니 즉 효종의 아내 효숙대비가 사망합니다. 이때도 효종의 어머니 뻘 자이대비가 살아있었는데 이번에도 자이대비가 자기 며느리가 죽으면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예조에서는 처음에 1년을 입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신하들이 다시 생각해보니 송시열의 논리로 따르면 9개월을 입는 게 맞다고 생각해 수정안을 보고합니다. 다시 예속 논쟁이 불거진 겁니다. 이때 남인 쪽 사람들은 정통대로 1년을 주장했고 또 송시열은 이를 반박하며 9개월을 입는 게 맞다는 입장을 표방합니다. 이 사건이 2차 예속 논쟁인데 1차 때 현종은 송시열과 서인 눈치나 보는 유약한 왕이었지만 15년이나 흐른 시점의 현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송시열에겐 가만히 짜져 있으라는 질책을 주며 1년 입으라는 남인의 주장을 현종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 왕의 노골적인 편애를 받던 남인이 2차 예속 논쟁으로 인해 서인을 제치고 급작스레 집권 여당이 되어버린 거죠. 현종은 2차 예속 논쟁이 있고 2달 뒤 승하하고 그의 아들 숙종이 14살의 나이로 19대 왕이 되었습니다. 고작 14살이었지만 숙종은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국왕이었는데요. 14살의 나이로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현종의 뜻에 따라 2차 예속 논쟁을 계속 의논하며 송시열을 추종하는 서인 산당들을 점진적으로 유배를 보내게 하거나 좌천시켰고 그럼에도 송시열 옹호자들은 계속 송시열을 지켜 세우니 분노한 그 어린 숙종이 송시열을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심지어 남인 쪽에선 송시열 처형까지 나오는 상황. 이 송시열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